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입자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에 가득 부어서 만든 초콜릿이 틀의 크기보다 더 작아진 크기는 무엇일까요? 틀에 꽉꽉 채워서 액체 초콜릿을 이렇게 넣어놔도 결국에 틀에 넣었을 때 이렇게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에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초콜릿의 틀의 크기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는 부피가 변하고 질량과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이유도 모형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질이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했었고요. 이 상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었고요.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액체가 되거나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했었습니다. 푸른색 요막 코발트 종이에 물이 묻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얼음에서 녹았던 물질에도 요거를 붙여보면은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증기로 변했던 것들이 다시 액화된 것 또한 붉은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Right,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mixing the mix on the wheels of steel. This is what I was fucking born to do. Let's go. 자, 실험을 열심히 보셨나요? 자, 물에 바로 찍어봐도 푸른색 여말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얼음이 녹은 것에다 찍어봐도 푸른색에서 붉은색, 수증기가 다시 액체가 된 것에도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때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량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질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라든지 개수, 크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결국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체시력으로 여기에 몇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물 입자가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액체가 되더라도 24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입자의 배열이 달라질 뿐 결국에는 개수는 그대로라는 거고요. 기체가 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24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실험에서도 결국 이렇게 물을 바로 찍거나 얼음에 녹은 걸 찍거나 아니면 수증기가 액화된 거를 찍었을 때도 다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물 입자가 닿으면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태가 변해도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양초가 융해를 한 다음에 응고가 될 때 질량과 부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송생과학입니다. 양초가 융해하거나 응고할 경우 질량과 부피의 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티초를 사용해도 되고 일반 양초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전자저울의 전원은 작동시키고 0점을 맞춥니다. 가열 전 양초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가열 전 양초의 질량이 6g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인 후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의 열에 의해 고체 양초가 녹기 시작하네요. 양초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인 융해 과정을 빠른 배속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연소를 끝내고 싶을 때에는 비커로 양초를 덮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비커 내부에 가라앉습니다. 산소가 차단되면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연소가 끝난 후 액체 상태인 양초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연소 반응으로 융해 후 양초의 질량은 5.3g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체 양초가 응고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고체와 액체의 부피 차이를 확인해 봅시다. 액체 양초보다 고체 양초가 더 움푹 패이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응고 현상이 진행된 고체 양초의 질량을 측정해 봅니다. 응고 진행 후 고체 양초의 질량은 5.3g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질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결론은 양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에는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액체 양초보다 고체 양초의 부피가 더 줄어듭니다. 자, 실험을 잘 보고 오셨습니까? 결국 양초처럼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입자 배열이 달라지므로 부피가 변합니다. 여기는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액체가 될 경우에는요, 부피가 조금 커집니다. 입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약간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기체가 된다면 조금 더 많이 벌어지겠죠. 왜냐면은 입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간의 간격이 매우 커지게 되고 운동성이 가장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피가 늘어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여기 중에서 어떤 게 부피가 늘어나는 변화일까요? 그렇죠. 융해, 기화, 승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융해, 기화, 승화가 일어날 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은 융해, 기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에는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진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부피가 줄어드는 상태 변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응고나 액화,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있었습니다.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물질은 응고, 액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에는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물질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물 같은 경우는 고체보다 액체가 부피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의 입자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얼음의 입자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 분자의 이제 결합 구조상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빈 공간만큼 부피가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얼렸을 때 이렇게 부피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액체보다는 고체가 조금 더 부피가 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과 입자의 운동이 변하기 때문에 부피는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태 변화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부피 같은 경우는 변했습니다. 어떠한 요인 때문에 변했습니까? 첫 번째, 입자의 운동 속도입니다. 입자가 빠른 속도로 벽에 부딪히면 벽이 밀려나면서 조금씩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입자의 배열인데요. 배열이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변하게 되는 거겠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다가 보면은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고요. 멀어지게 되면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질량과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입자의 종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종류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시 부피가 커지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융해, 기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물질의 부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입자의 개수 안 변한다고 했었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 변한다고 했습니다. 부피 당연히 변하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왜냐하면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이죠. 입자의 배열 변합니다. 그리고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변하면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입자 배열이 변하는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은 답은 뭘까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은 바로 승화였습니다. 액체 상태의 양초가 응고하면 가운데가 오목해진다고 합니다. 부피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액체가 응고하면서 고체가 되었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고체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옳지 않는 것만 고르면 되니까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부피는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나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정재 배우가 지금 얼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얼음 하면서 했던 그분이 이정재 배우님인데요. 이분이 지금 얼음을 손으로 만지거나 먹고 있을 때 차가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얼음이 녹으면서 손이나 이제 입에 있는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녹을 때 주변은 추워진다.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